좋아요, 구독. 미장원,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PB 전문가 화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시장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이 또다시 실패하면서 3대 지수가 전부 하락하면서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S&P 500의 경우엔 0.64%, 나스닥의 경우엔 0.18%, 다우지수 1.01% 하락하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고요. 부채 한도 협상의 경우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이고, 옐런 재무부 장관의 경우엔 부채 한도 인상이 없다면 미국 정부는 빠르면 6월 1일에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시장에서 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계속 오늘부터 출장 그리고 일정들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부채 한도 관련 미팅을 수행할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일정을 좀 빠르게 마치고 부채 한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또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유로화가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동시에 달러 인덱스는 바닥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좀 이에 따라서 시장도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는 느낌이 보여지고 있고요. 개별 종목들의 경우엔 금융주, 에너지, 산업재, 바이오 전반적인 섹터 전부 다 웬만하면 약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과 같이 현재 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몰렸던, 그리고 시장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 하락 방어가 잘 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나라한테도 소비 민감재 이런 주식들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홈디포 어떻게 보면 소비재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주식인데 예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나이키도 뭐 2% 후반대로 빠지고, 이게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제 자동차주도 많이 밀렸거든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포드가 3% 정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미국 소비가 이렇게 조금 침체되는 거는 역시 페드가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하려고 하는 거기에 좀 일맥상통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홈디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연속 월가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락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홈디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쓰는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줄어드는 것이 결국 홈디포의 매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페드의 정책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떤 소비에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겟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사실 지금 뭐 다른 기업들의 실적보다도 타겟의 실적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겟이 결국 우리나라로 치면은 다이소와 같은 이런 할인마켓 같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에 대한 트렌드를 굉장히 잘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매 판매 지수도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미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 4.2%를 크게 이탈한 1.6% 정도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의 약세에 좀 어느 정도 힘을 보탰다고 보고 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지금 다시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 50년 만에 최저치인 수준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계속 소비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좀 지표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명목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줄어들긴 해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플러스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지만, 실질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1년, 2022년 정도를 이제 기점으로 크게 늘지 않은 채 유지가 되고 있어요. 1년 넘게. 즉,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마치 매출이나 판매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소매 판매나 기업들 매출이 뭐 크게 그다지 안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실질적으로 명목적으로나마 늘고 있었던 것들마저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좀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뭔가 이제 경기가 좀 둔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미국 소비 판매 지수가 조금 약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얘기 전에 구글이 상당히 좀 최근에 강세를 이어갔잖아요. 또 AMD도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AI 쪽에 관련된 시장의 관심 이런 게 계속적으로 뭐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구글은 여전히 AI 바드 출시 전후로 주가가 큰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에 협력 중인 AMD 역시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지금 뭔가 주식 시장은 항상 사람들이 매수할 종목을 찾아가 나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부채 한도 문제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이슈들 때문에 뭔가 딱히 매수할 섹터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 그리고 좀 AI 이렇게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최근 이슈 쪽으로 좀 이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업들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투자자들도 그렇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미국 소매 판매 지수 관련돼서 말씀하시면서 미국 경기가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 가지고 또 신용 경색 여파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미국 국가 자체도 부채 한도, 즉 빚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기업이나 가게도 마찬가지거든요. 16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난 48시간 동안 부채가 5천만 달러, 즉 한화로 약 600억 원 이상의 이제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 주요 기업 7개가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빚을 600억 이상 질 정도면 규모가 절대 작은 기업이 아니죠. 마켓워치에서는 무디스와 S&P 이런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기업들의 고통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아무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마켓워치 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파산 신청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근데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좀 경제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금리 기조에서는 기업 매출 규모에 비해서 빚이 많은, 즉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나 뭐 이익에 비해서 빚이 많은, 특히 기술주 중에서도 대출과 투자금으로 먹고 사는 기술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특히 투자 리스크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업들 파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규모를 찾아봤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수준으로 기업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높은 금리 부담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버티다 못하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파산되고 있고 특히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경제까지 악화되고 있다 보니 지금 금리가 빠르게 높아지고 결국 부실한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현금 보유량이 회사 규모 대비해서 넉넉하고 또 저평가된 종목들, 경제 침체에도 탄탄하게 버틸 수 있는 산업군들 이런 쪽을 좀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현재 주가 지수가 몇 달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전부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이런 대형주에 매수세가 몰렸을 뿐이지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모멘텀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부채 비율이 높지 않고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진 이런 회사들이 시세 방어력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좀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관, 개인, 인덱스 펀드, 헤지 펀드 자금 흐름을 좀 최근 1년 동안 자금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보여주는 표인데 기관들이 좀 대량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와 헤지 펀드만 매수세가 들어왔고 개인들도 자금이 그렇게 유입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시장이 상승했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관들이 매수하고 이러면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관들이 이렇게 팔아대는데도 왜 시장이 올랐을까? 자, 인덱스 펀드로 유입되는 초보 개미들 그리고 변동성을 이용한 헤지 펀드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이어졌었고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콜옵션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현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콜옵션이나 이런 선물 같은 파생 상품을 통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뭔가 100만 원만 있어도 시세에는 200만 원, 300만 원 매수한 것처럼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콜옵션 쪽에 이제 매수 물량이 몰리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콜옵션 베팅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기적인 베팅을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 또한 콜옵션이 장난 아닌 상황이고요. 연초 전후로 약간의 경기 회복세에 더불어서 콜옵션의 파생 상품 시장, 매수세, 그리고 매수 심리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최근 매수 주체별 트렌드가 어떠한지를 좀 알 수 있는 이런 시황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콜 옵션 말씀하셨는데 주식이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가들이 정해진 가격에 미리 좀 사는 거잖아요.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조그만 마진만 가지고 말이죠. 이게 뭐 상당히 레버리지가 커가지고 잘 기대에 맞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건데 거꾸로 주가가 떨어지면은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2차 전지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신용 잔고가 엄청 많은데 계속적으로 지금 반대 매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콜 옵션이나 레버리지나 다들 좀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그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도 증시 하락에 따라서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엔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1.29% 하락했고요. 이더리움은 0.08% 거의 보합 수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1.72% 상승, 도지코인은 0.96% 약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도정 수준의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24시간을 보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도 최근 유로화가 하락하고 있고 부채 한도 문제 같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던 모멘텀을 깨고서 하락으로 전환하려는 이런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주 안에 유의미한 상승세가 시장에서 나오지 않거나 현재 가격 구간이 더 깨져버리면서 하락하게 되면 시장의 하락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좀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 대금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전 이제 미장원 방송에서도 제가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 대금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습니다. 이게 시장에 사람이 빠져나가는데 시장이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간 이제 옵션 투기 자금 그리고 뜨거운 투자 심리 이런 것들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상승을 했는데 사람들도 빠져나가고 투자 심리도 식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이전 방송에서 언제해드렸던 이런 내용들대로 쭉 이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서 완전하게 시세 하방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음 가격의 목표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전저점이었던 15K, 15,000달러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